지원차 떠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재선 전략기획본부장 할 때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결과는 나와 있어요.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세월호 문제도 역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제가 세월호 관사를 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쟤들이 어떤 작업들을 한 줄 아십니까? 저 그때 안 죽었습니다. 모든 심재철 국회 부의장, 당시 세월호의 특위위원장, 심재철 존경할 수 있는 분인데 국회 부의장으로서 가장 못된 짓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나경원 제일 못된 짓 한 사람. 가장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꼬았던 사람들이 나경원, 심재철. 근데 요즘은 심재철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또 애국자가 됐더라고. 정신들 좀 차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깥에 있는 오른쪽 사람들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가 남아있는 지금 국회에 남아있는 탄핵파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탄핵파가 아니더라도 그때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들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는 용기가 없고, 두 번째는 비굴해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조은진이가 저들과 딜을 못하고 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5년 세월 탄핵 정국에서 몸부림쳤던 저의 모습, 안 피던 담배를 피면서 4일 5일을 잠을 못 자니까 와이프가 당신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끝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구상모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지역 선배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난리를 했습니다. 탈당하면 안 된다. 대구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광주에 국회의원이었으면요, 국회의원 선거 안 치릅니다. 광주에 있으면 누가 지역에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영웅 만들어버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구는 그렇지 않아요.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마르고 닳도록 소위 말하는 대구의 토호 세력들이 60년, 70년을 장악하고 있고, 그 토호 세력들이 권력과 결탁해가 땅 부자 되가 있고, 우리 아버지 같이 돈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가 있고, 조은진 같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니면은 떨어뜨리는 게 대구예요. 제가 광주에서 이런 사태가 광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 싸웠으면은 광주의 제 지역이 누가 내겠습니까? 우리 대구 있는 분들도, 대구 시민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고뇌. 왜 저 사람은 윤석열 주변에 정말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저랑 되게 가까워요. 왜 윤석열 총장 하기 전에 검사 때부터 윤석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랑 가끔 만나서 소주도 먹고 마시고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낸 분들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전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사람이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지들이 분열하지 않고 엄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 진수정 최고위원 딱 있습니다. 최고위원님들 그동안에 당 재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당 재정에 대해서 방송이라도 나가서 당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 재정 도와주려고 한마디라도 얘기들 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우리 상기 지도부는 바뀌어야 된다. 왜? 당의 돈은 당연히 당대표가 재정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최고위원 하면은 지금 상기 지도부 최고위원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사항 최고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당의 어려운 사항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 연수도 이렇게 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 앉아가지고 최고위원 일주일에 매주 최고위원한테 말 한마디 안 하는 것들이 조진이가 기소가 내 건이 돼도 기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것들이 독재를 한다고요? 당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 하나라도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제가 국회의원 때는 그나마 정당 보조금이 좀 나왔는데 국회의원 안 되면서 정당 보조금 없는 정당이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당원들이 당비 안 내주고 서명대에 최고위원님들 그 당시 최고위원님들 서명대 누가 나갔습니까? 서명대에 그 고생하는 서명단 그렇게 고생하는데 서명대는 안 다니고 나무 지역 가고 고작질을 하고 고작질 아주 고작질. 제가 수도 없이 서명대 나가십시오. 우리 당은 서명대를 통해서 입당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명대 분들 그렇게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는데 당 지도부에 있었던 당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변성근 당시 국장이나 송영진 실장은 됐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화당은 다른 정당하고 달려서 실천, 현장 그래서 제가 정조희 목사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른 정당 흉내내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제가 탄핵 정국에서 쓰레기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본 거 아닙니까? 정치꾼들 들러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나라를 한번 나라답게 이승만 대통령 다운 나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다운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 동지가 이제 준비를 했어. 조원진이라는 사람도 있어. 만들어야 되는데 1년 버티고 도망가고 2년 버티고 돈 처먹고 걸려가 도망가고 3년 있다가 쌓아서 도망가고 4년 보니까 아이고 저 있어봐야 26만 표 받는데 2만 6천 표가 받는데 뭐 비전이 있나?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은요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을 해야 될 정당이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2016년 그 겨울 2017년 3월 1일 잊어버리지 못한 3월 10일 그 과정을 겪었고 대통령이 탄핵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사람이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그분들 지쳤어요. 대통령 선거 딱 끝나니 문재인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절망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5월 26일 날 대통령 선거 5월 7일 날인가요? 9일 날 끝나고 불과 20일 안 된 시점에서 기룡산에서 모였어요. 또 모아놓으니까 싸우고 난리가 났어. 뭐 김정국 동지는 거 아니라 하는데 뭐 치고받고 난리라고 그 사람. 야 큰일 났구나.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 달에 마로니에서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대문까지 가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보고 이랬어요. 미친 것들이라고. 혁명가는요 미친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합니다. 왜? 또라이 아니면은 누가 그 길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95%가 박근혜 대통령 다 버려붙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고 무죄석방한다고 그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것도 태극기 들고 행진하면서
정청래 말대로 야, 조 선배 그 태극기 부대 말이야 버스를 앞세가 쫙 광원 도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 소름이. 자기 노사모는 노사모는 3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 부산 떨어지고부터 부산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지고부터 했는데 노사모보다 더 무서운 오른쪽 사람들인데 우파는요 이게 뭉쳐버리면은 감당을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파가 뭉치면요 혁명을 하는 거예요. 혁명을. 그게 막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게 좌파들이 저가 발바닥 해놨는 이 좌파의 뿌리들이 송두리째 우리 공화당 그 당시 대한민국당에 의해서 무너지겠구나. 이래가 오마이뉴스 뭐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저 돈들이 어디서 나오노? 저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저렇게 하냐 해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다가 압력 넣었잖아. 압력. 조진 조사하고 돈 출처 조사해라. 개뿔. 그때 조사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선관위 맨날 쳐다보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제가 시도당 위원장님이 계실 때 비자금, 비통장 이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들 개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민단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관위 또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기다리고 저끼리 싸워가지고 저끼리 비통장 만들어가지고 저끼리 말 안 들어. 100번 당대표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걸립니다. 버스 운영, 버스 하더라도 다 원칙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야당 중에서도 좌파들이 죽이려고 하고 오른쪽에 쓰레기 같은 오른쪽 소위 보수라는 놈들이 죽이려고 하고 난리 구슬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쉽게 생각하더라고 전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요. 투쟁정당에다가 좌우로부터 우리 공화당 조지 죽여야 된다고 난리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난리 터졌죠. 경남, 충남 죽으라고 당대표에게 말 안 듣는 거야. 그냥 안 괜찮습니다 대표님. 야, 위원장님 이래만 다 그래 합니다. 개뿔 다 그래는 뭘 그래 합니까? 다 가고까지. 다 그래 할 때는 여당 할 때나 그래 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은 모든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눈을 뜨고 있는데 경찰, 검찰, 선관, 좌우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져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하나도 불법 행위를 안 한다. 하면 전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다고. 다시 한 번 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신임 최고위원님들 여기 핵심 간부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절대로 법 위반하지 마라. 그래야지 우리 공화당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상실의 시대. 여러분들 이거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변화된 거를 공약에 대해서 김윤영 박사가 정책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총선 공약집을 만들 텐데 이 기본적인 정의, 이 시대가 뭔가? 정치의 통합 기능 상실. 통합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들이 정치하는데 정의와 진실이 없는 쓰레기들이 정치를 하는데 무슨 통합을 하고 정의가 있고 진실을 합니까? 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 우리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열어보세요. 두 번째, 법치 사망. 법은 뭡니까? 형평성과 공정성, 정의 아니겠습니까?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세 번째,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이게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 개뿔 아니다는 거지.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을 통해서 복지와 분배를 이루는 나라. 5만 불, 지금 3만 불. 선진국은 5만 불 이상 돼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조원진이 대통령도 5만 불, 10만 불 갑니다. 왜? 개혁 대통령이 되고 구조적으로 노동개혁 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노동 한노위의 간사부터 시작해가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화가 나는 게 윤석열이가 노동법을 뭘 알아가 옆에 있는 쓰레기 개새끼들이 사회이사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승인해서 기업들이 다 아이고 다 김밥 사회이사제가 뭡니까? 사회이사 중에서 민노총 소위 한국노총 여기에 추천하는 이사를 써야 돼. 이사가 뭐예요? 기업의 인사, 기업의 투자 문제를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기업의 경영을 민노총한테 승인받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거를 그 옆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의 지속 가능성 뭐 돈이 있어야 복지할 거 아니겠어요? 성장이 없이 무슨 복지를 합니까? 성장을 이뤄가면서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일자리가 복지라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가 복지다. 그 다음에 55세 지금 이제 55세 되면 정년이 다 쫓겨나가 35년간 90살까지 제가 보니까 이제 임덕기 부모님 보니까 100살까지 사시고 저 같은 사람은 한 80살까지 살 것 같고 야 그런데 이게 뭐 퇴임하고 25년 30년을 월급 안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연금이잖아요. 연금. 그러한 연금 개혁을 안 하고 뭘 하겠냐고. 청년들을 1인당 이제 3명에서 1인당 4명 먹여 살려야 된다. 세금 내가지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3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5만 불, 10만 불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5만 불, 10만 불로. 문화의 다양성 상실. 문화가 뭐 어디 있습니까? 좌파 문화지. 전부 다 말이지. 좌파 영화들 보고 광분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들이 40년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문화계부터 준비했어요. 영화, 배우들, 정우성, 박근혜 나와! 청산가리 뭐 소고기 먹느니 미국 수입 소고기 먹는 청산 그 여자도 지금 나와서 떠들고 다니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물려? 저는 정우성의 영화는 요새 넷플릭스 제가 영화를 자주 보는 이유가 좀 있는데 정우성은 아예 안 봅니다. 아무리 뭐 잘된 영화를 아예 안 봅니다. 저런 인간이 주연하는 영화를 내가 왜 봐야 되지? 좀 못돼야 되는 거야. 오른쪽 사람들도. 정우성은 정우성이고 막 그래도 막 영화배우 잘 안 생겼나? 키도 크고 야 이정재하고 서가 있는 거에 정우성이 훨씬 낫더라. 정신도 좀 차리지. 오른쪽 감독들 키워야 됩니다. 김문현 박사 아까 얘기하잖아요. 어제. 좌파요. 대학교는 이미 중도가 아니에요. 좌파 교수들이 장악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생각 가진 교수들 논문 하나 못 쓰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캐톨릭에 신부 교육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성당을 안 내려보내잖아요. 신부님이 성당을 가야 되는데 성당 외에 한 집으로 다 보내버린다고. 여러분들 대학교가 아니라고. 자 이렇게 뿌리빠가 뭐한데 이야 윤석열이 되고서 이거 뭐 진짜 문재인의 폭망 대한민국 이재명의 범죄자 이재명 여가 겨우 해가지고 몇 프로 1%도 아니죠. 0.5 그런데 권선동이 뭐라고 6개월 언제 지가 어릴 때부터 윤석열하고 연락하고 6개월 해놓고는 자기가 공신이라 한다. 공신 개뿔 같은 것들이 5년간을 길거리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느 분이 우리 공화당에 내가 공신인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깊이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6개월 선거운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6개월 선거운동 내가 최고의 공신이라고 떠드는 놈들이 무슨 깊이가 있고 무슨 인격이 있고 무슨 품격이 있습니까? 앞에 있으면 토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들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냐고. 우리 공화당 좋은 짓 들라면 야 좋은 짓 저거 국회의원들 막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막무르하지. 그거다가 뭐 야당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친하게 지낼 때 친하게 지내지. 여당에서는 제가 군기반장 목욕탕 딱 앉아서 제가 딱 앉아 있으면요 슬슬슬 도망가 봅니다. 도망가면 잘 좀 해라. 저런 인간을 국민의힘이 들다 보면 저거하고 다르잖아요. 저거하고 저끼리 해먹고 저끼리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른 놈을 들다 놓으면은 죽었다. 조원진이가 혼자의 조원진이 아니고 50만 당원을 모시고 있는 우리 공화당 당대표의 조원진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저건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대하자 계속 도망가고 조원진 얘기해도 아이고 안 된대 뭐라고 그거 들어오면 우리 표 떨어질 표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하면 이제 완패인데 완패.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 하나만 얘기해도 보세요. 이 6가지의 내용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정의, 진실, 자유, 인권, 공정, 예의 이런 부분들이 다 상실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시대는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국가비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던 행복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거기에는 진실과 정의와 자유가 뒷받침되는 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달달달달 외워서 누가 물으면은 너가 공화당 도대체 뭐 하려고 하노?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바탕에는 진실과 정의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국가 목표. 너가 공화당이 하고자 하는 국가 목표가 뭐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 법치국.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다음에 연수하면 시험 칠 거야. 진짜. 이 앞에면은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워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국격이 있고 당당한 창조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창조시장 경제를 강국을 만드는 거다. 여기에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 세 번째, 어려운 국민. 우리 공화당 건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 하, 공 이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공화당 그러면 머시기 위하여 하면 위, 하, 공 하잖아요. 그럼 다 뭐 위하공이 뭐야? 공화당이 위하공 하는 거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위, 국민을 하늘같이. 하, 어려운 국민과 함께. 공, 공화의 정신으로. 그것이 위하공입니다. 위하여! 위하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한잔 먹더라도 탁 가면 딱 식당이 있잖아요. 딱 우리 공화당 사람 5명이 술 먹는 거야. 그냥 위하여만 위하공 하면 하도 몰라요. 그럼 처음에 딱 한 사람 일어나서 우리 공화당 구호를 하자.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위하공은 국민을 하늘같이 어려운 국민과 함께 공화의 정신으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됐다 그러면 위하여 하면 위하공 그러면 옆에서 박수 다 친다. 아 우리 공화당이 너가 공화당이 건배가 정말 멋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건배만
전국으로 퍼뜨려도요 소문납니다. 저거 공화당 야들 모이면 3명 모이도 건배하는데 위하공 건배를 하던데 국민을 하늘같이 위, 하 어려운 국민과 함께 공화의 정신할 때는 딱 가슴이 딱 돼야 돼요. 위, 하, 공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항상 술자리 가면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건배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뭐 건배하면 위, 하, 공 이러면 옆에서 하면 압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죠? 네. 이 건배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지는 날 그게 집권하는 우리가 수권 정당 되는 날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이야 멋있다. 우리 공화당 진짜 멋있다. 이 주옥 같은 강의를 안 듣고 일찍 간 사람들은 후회 엄청나게 할 텐데 유튜브 꺼버릴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잘 못 읽었어요. 왜? 대구에서 저 팔달교 밑에 우리 집 앞에 뒤에는 과수원이고요. 우리 집 앞에 전부 미나리강이야. 완전 생시골이야. 생시골에 500m 넘어가면 금호강이야. 맨날 금호강 가가지고 헤엄치고 배가 먹고 그래 새까만 완전 새까만 거야. 책을 볼기는 모르고 시계도 볼 줄 몰랐는데 그래가 사립 초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져? 시계를 못 봐가 떨어졌다니까. 시계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야 근데 학교 가니까 막 좋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음력 1월 7일생을 일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월생까지는 일찍 학교 들어가잖아요. 내가 1월 7일 때 늦게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뭐 내가 대장이지. 시골에서 지 혼자 놀고 뭐 돌 들고 돌 던지고 맨날 터져가지고 된장 우리 할매 그때 돌 싸움했다. 돌 던지면은 맨날 터져가 피질질 흐르면 된장 발라가지고 이게 메고 또 나가서 놀고 이랬다고. 저보다 항상 4-5살 나이 많이 흘러야 놀았거든요. 야 아버지 대구 시내에 학교를 딱 갔자. 우리 아버지 성견지명이 있을 거야. 야 인마가 엄청 똑똑한 놈인데 맨날 지보다 4-5살 내하고 나이 같은 친구들하고 안 놀았더라니까. 아 이걸 잘 키워야 되겠다. 이제 대구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중고초등학교를 보냈어요. 대장이지 대장. 왜? 걔들보다 1년이 제가 빠른 거야. 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부터 이제 대장질을 했어요. 맨날 뭐 축구하고 뭐 맨날 뭐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축구했다니. 공이 안 보일 때까지. 그래 집에 갈 때 다리를 질질 끌고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딱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러 아닙니다. 책 읽으러 아닙니다. 운동하러 가는 운동하러. 그래 3학년 때까지 책을 수업 시간에 책 읽기 시키잖아요. 책을 읽기 시키기 제일 두려운 거예요. 책을 못 읽어가지고. 그래 하루는 야 이제 그 운동도 지겨운데 내일 선생님이 책 읽으라 그러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한다는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태어나서 9살 동안 책 한 번도 안 보다가 정말 열심히 책을 보고 했어요. 그래 안 하다니까 시키더라. 왜 그때는 시킬 때 요런 지정이가 시킬. 다음은 누구는 근데 제가 선생님 그만큼 중요한 게요. 딱 읽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칭찬해 주더라고. 언제 정말 책 잘 읽래? 야 그때부터야 입이 열려버린 거야. 귀가 열리고. 그때는 보기만 보면 다 외워져요. 근데 보잖아요. 한 가지 지금도요. 제가 쓴다고 쓰면서 머리에 거의 다 돌아요. 그 자꾸 제가 이제 파란사인 편을 필수 파란사인 편도 제가 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고 없이 하는 이유도 한번 쓰면은 이제 머리에 들어온다. 그 계기가 중학교 책을 잘 못 읽는 조원진이를 칭찬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고 원고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조원진을 만들어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4학년부터는 제가 달변가가 됩니다. 달변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IQ가 140이 넘어요. 149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북한이 니는 내 동생이 우리 누나는 천재잖아요. 노력파 천재. 내보고 하잖아. 니는 공부하면은 엄청 잘할 낀데 왜 책을 하고 공부는 뭐 그냥 축구하기 바쁘고 야구하기 바쁘고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제가 다 선수 다 했어요. 선수. 배구 선수 했죠. 야구는 제가 팀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팀을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6반 있는데 6반 돌아다니면서 너희 집에 클럽이 있든지 바다 있든지 야구에 관심 있는 놈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제가 감독 겸 주장 겸 코치 겸 투수까지 했어요. 지금 서강대학교에 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서강대학교 정형외과 교수 전성원 교수가 1루 했대. 1루. 야 초등학교 4학년이요. 연습하다가 말 안 듣잖아요. 엎드리 버쳐. 옹뒷담 야구 방망이 들고. 그런데 전성원이 부주장. 내부터 한 대 때려. 한 대 맞고 한 대씩 때리고. 한 번은 어머니가 캐치하는 애가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캐치 덩치가 머리가 하나 더 큰 애야.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 어느 놈이 우리 아들 두드리 폈냐고. 보니까 저 아들보다 자기 아들보다 머리 하나 작은 새까만 게 앉아가지고 감독이랑 하고 딱 훈련시키고 막 유니폼 저 우리끼리요. 서문시장 가가지고 유니폼 하나 사가지고 진짜 야구 선수들 같이 거기가 수창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었어요. 진짜 야구부들하고 붙어 우리 이겼다니까. 그게 좋은 질입니다. 그냥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평생 친구로 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는요, 부산에서 유격대 근무했는데, 여러분 매 장사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체력의 날이라고 해서 체력 단련의 날. 수요일 날은 무조건 밤 12시에 이사종 창고에서 두드리 맞습니다. 완마찰로. 경주분 계시죠? 경주에 무슨 중학교 나오는 복싱 선수가 우리 2달 빠른 군대 선배가 있어요. 완마 좀 때리면 이래 때려요. 이래 때립니다. 이렇게 각을 한 방 맞으면 그대로 꼬부라집니다. 매주 맞았어요. 매주. 안 믿어요. 사람이 동물됩니다. 잿더리 딱 씻어놔야 되는데 잿더리 없잖아요. 선배 담배 타면 손 내면 손.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무반장 되고 구타를 금지시켰거든요. 지금까지 그 부대는 구타 안 합니다. 제부터. 그때 제 친구가요. 올랐는데 이등병으로 들어온 거야. 야 돌았더니 교육대, 유격대, 뭐 산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보니까 이 전설의 부대야. 전설의 부대. 유격 훈련 시키는 부대고 교육 전설의 부대인데 그 친구 요즘 자주 만나요. 지금도 내무반장님과 격리하는데 자기가 들어오니까 선배들 얘기 들었더니 매주 수요일날 두드리 맞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제 내가 내무반장 되고 저 하사달로 갔잖아요. 하도 두드리 맞아가지고 우리 동기들이요 병장 달고 내무반에서 마대 주고 청소했어요. 우리 위에 2달 빠른 선배가 12명이에요. 12명. 그 왕의 눈물인가? 그 이동 뭐 나오는 영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사촌 왕비 남동생인가 이경영이라고 있어요. 영화배우 이경영 말고 탤런트 이경영이 있어요. 저 탤런트 이경영 지금 나옵니다. 그거가 우리 2년 선배야. 딱 그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안 두드리 펴고 그렇게 두드리 맞어요. 그래서 제가 병장 달았는데 단풍하사 제도가 있었어요. 초급 이제 간부들 맡는다고. 우리 동기들이요 다 지원해가 도망갔던 거야. 단풍하사 하사가 나가가지고 8주 제가 54단에서
이등병, 훈련병 8주 교육 받았잖아요. 그러고 자대 배치돼가지고 공방기 유격훈련 교관이니까, 이게 이제 조교니까 유격훈련, 교육훈련을 또 8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 맞기 싫어가지고 우리 동기들하고 이사가 이학교, 여천에 있는 이학교 하사관학교가 또 8주 받았죠. 38, 24주 훈련 받았어요. 군대에서. 그래 딱 근데 이게 치열한 자대 배치를 또 시켰네. 그러니까 내한테 몽디패던 놈들이 내 부하가 돼갔잖아. 2달 빠른 놈들이 제가 6개월 남았는데 딱 자대 배치됐는데 내가 병내무반 반장 그때 그 훈련대장이 중령이야. 야, 그 허평한 장군 별 3개입니다. 그때 우리 교육대는요 중령만 받으면 하늘같이 보이는 거야. 막 1호차에 밤중에도 선글라스 끼고 밤에 선글라스 끼고 나이 그거 있잖아요. 그 은색 지봉 딱 들고 1호차 뜨공 딱 열고 딱 들어오면 뜨면요 교육대 교육대가 멀다고 입구가 저서부터 충성에 딱 들어오면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막 죽었구나 밤중에 또부터 군기회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병내무반장을 명을 받아. 그때 훈련 대장 말이 조하사 자네 임무는 아무것도 없다. 병하고 하사하고 싸움만 말려라 이러는 거야. 6개월 동안 병하고 하사하고 싸움 말리니까 얘를 매주 수요일마다 둘이 패는 놈들이 병이고 병장이고 내가 하사잖아요. 그것도 내무반장이잖아. 타입이 들어오대. 아, 이제 서로 말로 핍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부대에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 전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잘했죠, 그죠? 삶의 계정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길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생활, 군 생활 뭐 이런 거 쭉 보면서 제가 갈 수 없는 길을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체질적으로도 안 돼요. 체질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몇 시고? 벌써 1시간 됐네. 1시간 더 할까요? 네. 1시간 더요? 네. 이게 한 페이지도 못 했는데요. 재밌죠? 네. 제가 말씀드린 요 앞부분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화당의 정치 성향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시대의 정의가 있고 이 시대 분노의 시대가 뭔가 국가 비전, 국가의 목표, 우리 공화당에 가고자 하는 목표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대 개혁 혁신과제라가 붉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내각제 개혁 및 민주통합정부 홍보 분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가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8대 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8대 분야 50대 정책 제목만 좀 읽어볼게요. 11대 개혁 혁신과제 이게 이제 다음 총선 때 조금씩 수정할 때 첫째 붉은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산 많이 들었죠? 문재인이가 죄 없는 사람들 적폐청산회가 150명 감옥 보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적폐는 적폐로 몰아내자. 붉은 적폐. 공산사회주의 요것들 돈 쳐내는 것들 이재명부터 얘가 다 감옥 보내자. 뭐 이재명이 죄 있으면 보내자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나라를 망하게 했던 장본인 물어야 된다 책임.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내년 2월부터 내각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개인. 내각제 왜 하면 안 되느냐? 대한민국이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하나가 돼가지고 금, 권, 은이 하나가 돼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 일본이요. 뭐 후쿠다, 뭐 그다음에 나카시마, 뭐 아베, 정치 집안들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정치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에 제일 앞장섰던 놈들이 누구라고요?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저 아버지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 김무성, 우성민, 장제원, 김세연, 강원도의 정문원, 정진석, 여러분들 저가 아버지 국회였던 사람들 다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왜? 기득권 내려놓기 싫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국회의원이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 중에 우두머리인데 박근혜 때문에 내가 왜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지? 정의와 진실은 눈 한 번 감을 사이에 지나가는데 눈 한 번 감고 외국 한번 갔다 오고 누가 제가 탈당한다 제발 한 달만 미국 좀 갔다 온나. 그런 나라가 내각제를 하면 그런 나라가 됩니다. 국민이 서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는 그렇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돈 가진 자들 1번부터 10번 제 얘기가 틀린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새누리당에 돈 가진 1번부터 10번 다 탄핵을 주동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저 아버지 국회였던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이 바뀌면 바뀐 대로 지역에서 최고의 토호 세력이 내가 왜 기득권을 내놔야 되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사회가 됩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제가 말하는 뭐 내각제의 장점, 대통령의 장점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이 있는 구도, 또 학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나라, 저 아버지가 뭐 했는지를 중요시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내각제 하면은 조국이 말대로 개천에서 용나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민노총 정교조 해체. 야 멋있다. 누가 민노총하고 싸울 수 있나. 탈원정 정책 폐기, 반국가적 반시장적 합법 폐기, 국가건전, 어제 김은현 박사님 국가건전재정법 이거 우리가 벌써요 총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제도 혁신, 신문방송 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방역체계 개혁, 혁신적 국토균형 발전 계획 수립. 지방하고 지방에 뭐 제지였습니까? 지방에 나서 제가 대구에서 난 게 뭐 제 때문에 났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대구에서 내려가서 살았는데 제가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광주 가서 살았어요. 그 지금 변희재 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는 43년도에 내렸어요. 해방되기 전에. 그때는요 서신이 다 교환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향 오시면은 우리가 어디 사니까 어디로 연락하면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려와서 그때 선천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있어서 선천에 있는 우리 백천조씨 문중 그 집안이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백천조씨 문중 집안이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함흥으로 가서 우리 할머니 옆에서 일하는 분이 대구 아줌마가 새댁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몇 살 때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7살 때가 8살 때예요. 새댁이 너무 고생하지 말고 내하고 대구 가자. 대구 내려고 그래 내가 대구 사람 된 겁니다. 그때 그 옆에 아줌마가 광주 사람, 제가 광주 사람 되는 겁니다. 대구 내려와가 대구 사람 됐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10살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인민군이라고 하더라고. 캠프 같은 소리 한 거죠. 변혜영 부총장 어디 있어요? 감옥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 아버지는 육군 하사로
6.25 참전해가지고 육군 하사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셔서 영천 호국원에 들어가있고 우리 집안이 요즘 뭐라 그러죠? 모범 군인 집안이라는 게 제도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3대가 병역 명문가. 우리 집이 저희들이 병역 명문가 신청을 하는데 아버지는 독자니까 형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내하고 내 동생 다 현역 만기 제대했고요. 내 아들하고 조카 다 현역 만기 제대했어요. 그 3대가 현역을 만기 제대하면은 병역 영문가 혜택을 줘요. PX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그래가지고 신청합니다. 병역 영문가 집안을 인민군이라고 했으니 대역죄인이 대역죄. 그렇잖아요, 그죠? 국토균형 발전.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나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여기 중요합니다. 그냥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어제 김영 박사가 얘기했듯이 국비하고 지방비의 비율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7.3대 2.7 정도 됩니다. 국비가 7.3, 지방비가 2.7. 이 제도를 김 박사는 5대5라고 하는데 5대5까지는 힘들어요. 요거를 6대4. 이게 국비가 6, 지방비가 4로 바꿔주면은 지방의 재정이 빕니다. 그 돈이 얼마 들어가냐? 45조 들어갑니다. 1년에. 45조 쓸 수 있어요. 성장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면은 45조 쓸 수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 얼마 썼다고? 빚만. 제가 말하는 건 빚만. 썼는 건 더 많은데 국가 부채를 400조 늘려놨잖아요. 5년 동안에. 그러면 58이 8조에 매년 8조의 국가 부채를 놨는데 나라가 그대로 안 나고 있어요. 지방민들을 살리는 방법.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6대4. 45조만 지방에 주면은 지방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들 서울대학교, 저는 뭐 서울대학교 과별로 다 나누라.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뭐 저쪽에 전남 순천에는 농과대학 보내고 뭐 거기에 특성에 맞게 서울대학을 분산해서 파리 1대학, 파리 10대학 있듯이 서울대학 학과를 전국에 다 내려보내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 공기관, 공공기관 분산시켰잖아요. 그 엄청난 좌파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게 오른쪽 우파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대기업들이 거기 가면서 거기에 청년들을 뽑아내고 세금을 거기서 내잖아요. 그런데 한전이나 그때 한전은 막 돈 엄청나게 이익 날 때 중요한 그런 건 다 호남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도입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지방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조 됩니다. 1,000조.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600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 그래 보시면 돼요. 600조. 1,000조가 가요. 그러면 600조면은 한 가구당 한 1인당 얼마인가? 한 가구당 얼마인가? 이런 계산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야 쉽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00조. 300조는 한 가구당 5천만 원. 그러면 가구의 4분의 1, 1인당 1,250만 원입니까? 1인당. 계산을 할 때, 단위 계산을 할 때, 우리나라 600조다. 예산이 600조다. 아, 그러면은 한 가구당 1억이구나.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여러분들 계산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몇백조 하면 이거 뭐 도대체 뭔가 이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는 방법을 딱 만들어 놓으셔야 돼.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연금백에 330조 아꼈다. 한 가구당 5천만 원을 아낀 거예요.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조는 한 가구당 300조가 5천만 원이니까 600조가 이러니까 1000조 그럼 3.3 아닙니까? 한 가구당 355, 339 그렇잖아요. 1억 5천에 9천, 1억 6천4백만 원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산법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야, 오늘 뭐 엄청난 공부한 거야. 아들한테 뭐 손자 대학 나온 손자한테니 600조가 한 가구당 얼마인 줄 아나? 딱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냥 600조 막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계산을 그렇게 딱 정립을 시켜 놓으면 된다. 요즘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제 김은영 박사 얘기하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1%, 자이언트 7.5%, 그 다음 빅 스텝 0.5%, 금리 인상.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은행에 이자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그러면은 돈을 이자를 올리면은 은행 대출을 누가 해가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면 뭡니까? 돈 풀리가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 비율은 뭐 배 풀었다고 배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어제 강의했잖아요. 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몇 프로 올라간다고요? 11점 몇 프로.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인데 왜 미국의 연방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0.75 올리는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노? 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닌 거야. 딱 간단하게 이거예요. 미국이 0.75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면요. 투자자는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0.5% 올리면 0.75 올리면 우리는 최소한 0.5%는 올려야 되는데 또 이거 너무 죽여놓으니까 돈을 너무 회수를 해버리고 인플레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팬데믹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돈 회수하면 누가 어려워진다? 서민이 어려워진다. 대출 안 해주고 부동산 대출 막아버리고 빅스텝에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이 돈을 올리니까 한국도 돈을 올릴 수밖에 왜 한국의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이게요 작은 돈은 몰라도 큰 자본들은요 0.1%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저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친구였는데 아무튼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방어. 야 미국에 그 연방 그 의장이 누구죠? 김문현 박사. 예? 있는데 그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이 많이 풀리겠다는 거, 돈이 많이 문재인 때 막 풀었잖아요. 주책 없이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30조 또 풀었다고. 돈이 안 풀 수가 없어. 왜 경기가 없어. 뭐 다 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때 전 국민한테 돈 풀면 안 된다. 진순정 최고위원 같이 직격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 식당 자영업자들 이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돈이 한정돼 있는데 돈을 막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 있고 돈이 많이 풀리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 가치가. 그러면은 그 돈을 효율적으로 전 국민한테 풀지 말고 피해자들한테 국민들한테 100만 원 줄 거를 피해자들한테 1000만 원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옳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하도 돈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도요. 막 돈을 풀어놓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난리가 나니까 연방에서 지금 7.5, 7.5를 2번, 3번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거 맞춰서 겨우 0.5 하면서 지금 똔똔대가 있거든요. 또 미연방에서 또 7.5 또 올린다고 그래요. 우리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또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고금리라는 것이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것이 고환율은 뭡니까?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100달러에 1,100원 하던 게 지금 1,400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1,100원 하면 화폐 가치가 똔똔한데 1,400원 하면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연동돼가 있다는 거야. 우리 공화당 당직자는 인플레이션이 뭔지, 디플레이션이 뭔지,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물가는 높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 물가는 높은데 돈이 안 도는 거, 그게 스태그플. 쉽게 말하면 그렇다 보시면 돈은 많이 있는데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조원진 강의만 들으면 굉장히 경제학자들만 복잡하게, 김문현 박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텔레비 보일 때, 신문 볼 때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잖아요. 금리를 올렸어. 금리를 올리면 돈을 회수를 하는 거구나. 그만큼 문재인 무슨 놈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뒤치다꺼리 하려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연방에서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왜 그렇게 한국이 호들갑을 떨까?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동이. 고유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한전에 30조의 적자에 7조는 원전 때문에 적자고요. 나머지 23조는 뭐 박윤규 최고위원 계신데 23조는 유가가 올라서 오는 적자입니다. 근데 지금 7조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0년, 30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일 놈이지. 역적이 역적.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 사설을 좀 보셔라. 제가 이제 아침에 보통 딱 일어나면은 전화기를 열어서 우선 제 전화기 안에 뉴스 네이버가 딱 들어가면은 디지털 타임즈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뭐 문화일보, 그리고 한겨레, 또 대구의 매일신문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쭉 훑어보는데 뉴스는 대동소이합니다. 사설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사설을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저장 메시지가 있어요. 저장 메시지에 사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저장 메시지를 열어봐요. 배터리가 없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저장 메시지를 쭉 보면은 한국전기차 잘 나갈수록 중국만 돈 번다. 이 사설이 떴어요. 이거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중국이 돈을 법니까?
리튬, 전기차 값에 나머지 차값은 비슷합니다. 전기차는요, 배터리의 원료가 리튬. 전 세계에 가동할 수 있는 리튬의 90%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이상도 경감 보복했어요. 볼리비아까지 가라고. 갔어요. 볼리비아가 리튬의 노천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볼리비아하고 협정을 했어. 그거를 자원외교 실패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라버렸어요. 큰 실수한 겁니다.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뗀 놈이 번다. 딱 그게 전기차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이 배터리에 리튬을 가져서 배터리 제작하는 기술, 전기차 기술. 이게 대한민국이 IT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애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리튬이 다 전기차 많이 쓰면 리튬 값이 올라가고 그 중국이 9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용 가능한 리튬 그거를 전기차 많이 팔리면 중국만 떼돈 번다. 지금 나와서 기사가 나. 제가 4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제 사설들이 있으면은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 사설 저장된 걸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어제 공화당 카페에 가입한 사람이 23사람. 그래가지고 5,013명이 됐어요. 하면 된다. 그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에 네이버라고 제가 딱 보면, 딱 열면은, 요거는 우리 공화당 카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는 네이버.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유튜브, 페이북, 제가 이제 유튜브가 있고, 페이북이 있고, 텔레가 있고, 우리 공화당 카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네이버가 있다고. 요 네이버를 딱 치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네이버를 딱 치면은, 제가 디지털 타임스 1번, 그 다음에 2번 조선일보, 3번 중앙일보, 4번 문화일보, 5번 매일신문, 그 다음에 매경 꼭 보세요. 매일경제, 경제신문 봐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신문 기사들은 거의 비슷해요. 경제지는 좀 다르지만 뭐 대동소이해요. 신문 기사. 손흥민이가 오늘 해트트릭을 했다는 거 아세요? 네. 손흥민 3골 넣었어요. 3골 넣었어요. 그게 조 목사님은 모른다니까. 후반에 교체 투입대가 13분 만에 3골 넣었어요.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돌파해가 한 골. 그 마지막 세 번째 골이 옵사이드냐 아니다 해가지고 옵사이드가 안 돼서 3골을 넣어가 6대2로 이겨요. 13분 만에. 8경기 만에 한 경기에 해트트릭 3골을 넣고 있다고. 손흥민이 기쁘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서 포탈에 포탈 요거에도 또 방법이 없잖아요. 포탈 네이버에 딱 들어가서 기사 신문사 책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한겨레 조중동도 있지만은 매일신문, 매일경제, 대구나 매일신문이고 그리고 뭐 디지털 타임즈는 여러분 의외일 거예요. 거기에 사설이 좋아서 제가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좌파 쭉 사설들을 형평성 있게 한번 보셔야 된다. 여러분 하루 일과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박사 됩니다. 박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공화당 화면에 올려놨어요. 화면에 저기 딱 보세요. 여기 딱 누르면은 우리 공화당 카페가 탁 떠요. 우리 공화당 주요 당직자 연수교육 3일차 KKK 초 제1야당 대표 이재명 그거밖에 안 돼. 제가 오늘 페북 올렸잖아요. 보셨어요? 네. 페북에 내가 뭐라고 올렸어요? 오늘 3일간의 우리 공화당 주요 당직자 연수 마지막 날입니다. 제1야당 대표 이재명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순방 동행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더블당 국회의원들 제발 자제시키세요. 정말 부끄럽다.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거대 야당답게 하세요. 이렇게 오늘 내가 페북에 올린 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저같이 공카 딱 열면은 공카 딱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올라와서 신문기사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에 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편하시다. 이렇게 입니다. 여기가 몇 시까지죠? 12시까지인가? 11시까지인가? 지금 11시 다 됐나? 27분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공약지 꼭 가져가셔서 앞 페이지는 외우시고 나머지 정책들은 읽어보셔서 우리가 여기 18개 나와 있잖아요. 19개 나와 있나? 11대 개혁 8대 과제 이래가지고 19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 가입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10,000명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10,000명. 우리가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50,000명 가까이 되듯이 50,000명 책임당원이 공카만 가입해도 굉장히 돈 절약도 되고 빠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저도 공카 가입할 줄 몰라요. 이장익 실장이 해줬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나도 모른다. 그 대신 옆에 사람한테 돈 받아 한 번 가입시키면 계속 쓰잖아요. 불법 조언지는 바꾸겠습니다. 그냥 조언지요. 저는 닉네임을 바꿀 텐데 꼭 여러분들 공카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보 또 공카의 조희철 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복사해서 공유하는 거. 여러분들 카톡방에 공카했던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 예를 들어 오늘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은 복사를 해서 카톡방에 퍼나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0,000명이 공카에 가입해서 퍼나르면은 동시에 20만 명이 보는 거잖아요. 한 20명씩 예를 들어 들어가 있다. 그게 얼마나 큰 홍보입니까? 그게 엄청난 홍보예요. 우리 공화당의 이 공카를 활용해서 복사해가지고 카톡방에 퍼나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옛날에는 막 우리 공화당 아이고 이제 문자 보내지 말니까 요즘은 쓸만한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딱 입력을 시켜가지고 탁 누르면은 20명 단위로 전송될 수 있도록 19명까지 전송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를 딱 입력해서 때리면은 그 문자들이 전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 우리 그 정주인 목사님은 전단지 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실천했던 실천가였는데 이제 손가락 부대라는 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공화당에 10,000명의 손가락 전사가 있으면은 20명만 해도 20만 명, 국민의 20만 명이 우리의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희철 최고위원이나 오무성 최고위원이나 또 당의 홍보실에서 홍보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어제 해보니까 벌써 20몇 명이 늘어서 5,000명이 늘었잖아요. 5,000명, 4,900명에서 2년 걸렸습니다. 2년. 어제 하루 만에 5,000명 늘었어요. 5,000명 넘었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 강의는 이제 대강 마무리를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너무 완벽해. 내가 질문할 게 없는 것 같다고. 제가 할게요. 어제 엄재원 우리 대목장이라고 하세요. 목수 중에서도 상목수 대목장이십니다. 저분이
대목장에서 떡을 140개를 가져오셔서 오늘 남은 거 좀 가져가세요. 그럼 화성의 방금전 예산 손 들어보세요. 아, 저분요 머리가 강철입니다. 강철. 차 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엄청나게 힘드셨는데 병원에서 가더래. 연세도 있으신데 머리가 강철이라서 살아나셨다고. 우리 박근혜 여사님이 오늘 화성에 오셔서 고맙다고 또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몇 개 준비했죠? 130개니까 한 분이 2개씩 가져가도 될란가? 아무튼 하나씩 있다가 남는 거 있으면 가져가서 옆에 분들하고 나눠 드세요. 질문하신 분 없으세요? 네, 이진아님. 대표님, 이렇게 성관위에서 성관위가 하는 이런 교육은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성관위에서 이번에 2천만 원 지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비용은 최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방순회를 하는데 성관위가 뭐 1년에 한 번인가 2번 이렇게 기회를 줘서 우리가 아쉬운 것은 140명이 오기로 했는데 120명이 왔어요. 그게 좀 아쉽다. 이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들어야지 이게 결속력도 있고 또 중앙당직자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지방은 최고위님들하고 우리가 가서 지방에서 1박 2일 하면서 부울경, 또 대우경북, 영남권하고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나요? 네?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나요? 한 번, 내지 2번인데 한 번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을 있어 안 해서 이번에 성관위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물론 뭐 부족한 거로 당해서는 또 말씀하시죠, 고모님. 예. 저는 말이죠. 5.16 때 카페 잡으러 다니던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았고, 왜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카페들을 제 손으로 잡으러 다니니까 혁명군이 된 것이 그렇게 보람이 있어서 가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오늘같이 이렇게 가슴이 벅차본 일이 없어요. 이거요,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약집은 여러분들이 각오로 보존해야 돼. 역사에 우리가 만약에 집권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이 나라가 살려면, 제대로 되려면 집권할 기회가 반드시 와야 되지만은 나라가 불행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오더라도 이거는 각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아, 진짜 자유민주주의 수호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있었구나. 왜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상들이 선택을 못했을까? 이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각오예요. 맞습니다. 이 공약 11대 과제를 보면 다른 정당에서,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뭐 국회의원들 100명 있는 그런 정당에서도 공약으로도 원내 세울 수 있는 내용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공산당을 척결하겠다는 얘기, 민노총과 정교조를 해체하겠다는 얘기는 공약으로도 못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겁이 나서 못 내는 거예요. 방해이들이 겁이 나서 못하는 얘기를 여기는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동참했다는 것이 아주 훌륭한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5년 동안 이 우리 공화당 함께 다니면서 연설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연설하고 마이크 잡았지. 그리고 또 늙은이가 길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할까봐 열 수 있으면 짧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요청했잖아요. 우리 처음으로 우리 조 대표님이 우리 고모님 한 말씀 하세요, 마무리 지으세요 안 해도 내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마이크 좀 주세요 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당원이 여러분들 이 우리 공화당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 중에 정책 판단을 지낸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공약집은 반드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절대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여분이 있으면, 제가 이게 사실은 육군 대장 출신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나와서 연설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이 어느 대기업체 임원으로 있는데 내가 그거 나가서 연설하면, 다른 데 가서 연설해도 괜찮지만 우리 공화당에 나가서 연설하면 가장 문재인 정부를 악랄하게 비판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영향이 올까봐 못한다고 저한테 사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똥별 또 만나고 가는, 내가 오늘 불행한 날입니다 이래요. 똥별이라고 그래. 똥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 살기 위해서 나라 망하는데도 연설도 못하는 이런 용기 없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 나라를 별을 4개씩 갖고 다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까지 안 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육군 하사관 출신 우리 조은진 대표 같은 사람이 별 4개 달아줬으면 이 나라 이꼴 안 날 텐데, 나라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나는 오늘 정말로 흥분해서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기 교육받은 게 평생에 내 후손, 내 자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웠다는 이 얘기를 남길 수 있다는 이 근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박수를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명문가인데, 병역 명문가인데 저도 병역 명문가입니다. 똑같은 단골골이 있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병역 명문가인 줄은.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의용경찰로 6.25 때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죽어서, 그것도 전쟁에서 총 맞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낙동강 연선에 나가서 경찰관들하고 같이 인민군하고 싸우다가 그날 저녁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 제삿날이 되니까 밤에 몰래 제사 지내러 왔어요. 강물 건너서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옆집에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인민위원회에다 고발해가지고 잡으러 와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아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거 너무 억울하다, 얘가 경찰관이 아닌데도 의용경찰로 전투 참가한 걸로 해가지고 전쟁 유공자가 돼서 저도 승계해가지고 제가 받아들이니까 저도 유공자예요 지금. 그래서 유공자 바지를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남매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남매를 낳았어요. 옛날에 17살에 내가 낳았으니까 일찍이 애를 낳다 보니까 31살에 돌아가셨는데도 오남매가 낳았어요. 오남매, 그러니까 2남 3녀, 우리 매제들도 다 군대 갔다 왔고, 내 동생은 내가 대학을 시키면서,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 노릇 해야 되잖아. 내가 대학 시키면서 네 ROTC 안 하면 너 대학 그만둬라. 그래서 ROTC 가지고 장교로 제대를 했고,
우리 매제들도 첫째 조건이 군대 안 갔다 온 놈은 내 매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해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만 매제를 삼았어. 그리고 내 아들 외동아들인데 내 아들 외동아들도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 외동딸 하나도 사위를 군대 갔다 온 놈으로 사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손자도 무녀동남인데 군대에 보냈어요. 내가 군대 가서 와가지고 4대 명문 가족인데 손자 군대 가서 제대하기 전에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건 4대가 돼서는 신문에 날 텐데 그 3대 명문가가 돼가지고 저도 그 신분증을 꼭 가져다녀. 4대 명문가 증명서를 내가 주머니 항상 수첩에 휴대하거든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공산당한테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공산당을 쳐부수는 군대는 무조건 다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동지 중에 동지요. 같은 명문가 출신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동지냐? 역사에 남을 훌륭한 일을 한 애국자. 애국 열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조 대표님이 우리 애국 열사 동산을 만들자, 애국 동산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무조건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집권하는 날 정말 아주 좋은 곳에다가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먼저 우선적으로 다 거기 가고 우리 공화당 안 했더라도 태극기 들고 애국을 했던 국민들은 거기 올 자격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애국 동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공약집은 다시 한번 또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훌륭한 비전이에요. 우리나라의 목표입니다. 이런 나라가 돼야만 정말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국민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다 같이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공약집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거 제 돈으로 다 만든 거잖아요. 수만 돈이 아직 창고에 있습니다. 공약집도 빨리 정리 좀 하세요. 그래서 공약집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읽어보라고. 제가 이번에 스픽스에 노영이나 김종대 그 좌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줬어요. 읽어봐라. 왜냐하면 공약집 베스트. 공약집 제일 잘 만들었다 평가했으니까 창고에 묵히지 않고 공약집 빨리 가져가서 주변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는 안 됩니다. 사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연수 2박 3일 연수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뭐 결의문 낭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 다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최고위원님들 올라오세요. 오늘 올라오세요. 이제 마무리는 단가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준비가 안 됐죠, 그죠? 그냥 자, 누가 선창하세요? 단가 시작! 공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
2박 3일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우리공화당 주요 당직자 연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등 정당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키를 반납 안 하신 방이 하나 있어요. 422호.